여러분, 화면에 마추픽추,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의 고대 요새 도시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비극은 바로 이 나라 페루의 우아초라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시작은 페루가 아닌 저 멀리 멕시코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멕시코에 살던 51세 블랑카는 성격이 되게 밝은 여자였어요.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싱글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남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나 좋다고 하는 남자들은 늘 있었는데 내 마음에 안 차. 그녀는 뼈에 사무치는 너무 막 좋아 죽겠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었고 늘 바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녀는 줄곧 멕시코시티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특히 조카인 칼라와 사이가 좋았죠. 솔직히 51세면 막 결혼해라 라고 다그칠 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가족들은요, 낭만을 쫓는 뼈에 사무치는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녀의 이런 마음 존중했습니다. 누가 가슴 벅찬 사랑을 하고 싶지 않겠는가.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남자 만나 사랑해야지. 쫓기듯이 하면 안 돼. 안타깝게도 그녀는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왕자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교적 유행한다는 인터넷에 집중했습니다. 2022년 초 한 게임에 빠진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무 재미있게 한 거죠. 그러다가 한 남자와 친해진 거예요. 이 남자가 어려운 미션이 있으면 나서서 날 잘 도와줘. 그렇게 두 사람은 게임상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임을 했으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남자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마음이 가네. 인터넷 상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남자 생각하는 것도 나랑 비슷하고 얼굴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나이쯤이 되면 그때부턴 얼굴이 아닌 사람의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거든. 난 그렇거든. 그녀가 이 남자에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SNS에 온라인상에 허세 부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아니야. 소박하고 꾸밈 없는, 허세 없는 이 모습에 홀딱 반한 거예요. 블랑카의 마음을 뺏어버린 남자는 37살이었던 후안 의대생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의대생이잖아요. 그러면 좀 나 최고야. 허세를 부릴 수도 있는 건데 이 남자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녀에겐 더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후안이 사는 곳이 페루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블랑카와 후안은 점점 더 많이 소통하게 되고 점점 더 말이 통했습니다. 이제 하루 일상을 서로 공유 안 하면 허전해.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블랑카 마음에 점점 확신이 서는 거예요. 이 후안이 내가 그토록 찾던 내 소울메이트구나, 너구나. 그렇게 둘은요, 게임상에서 맨 처음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실제로 한 번도 안 보고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사진 정도만 교환해서 본 상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녀 가족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후안이 나눈 채팅 기록들을 조카인 칼라에게 막 보여주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행복해하니까 가족들 역시 잘됐다고 다 축하해줬어요. 다만 하나 걸리는 게 남자친구라는 후안이 4,000km 이상 떨어진 페루에 있다는 것뿐. 눈 깜짝할 사이 2022년 7월이 됐습니다. 1년여의 인터넷 연애 끝에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사랑해. 보고 싶어. 그래서 그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요. 내가 페루, 후안이 있는 곳으로 갈란다. 나 멕시코의 삶을 정리하고 페루로 가서 후안과 같이 살림 차리고 살란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상태인데 모든 걸 정리하고 후안에게 올인한다는 게
하지만 그녀는 비행기 표도 사고 거기서 정착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도 있어야 되니 자기 차와 일부 옷까지 팔아 돈을 만듭니다. 그렇게 2022년 7월 27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페루로 향했어요. 당연히 가족들은 처음에 걱정했죠. 그런데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멀리 간다고 연락 안 되는 세상 아니잖아요. 전화도 되고 SNS도 되고 페이스북도 되고 항상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들 역시 별 문제 있겠나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7월 28일 새벽 2시 45분경 블랑카가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순조롭게 후안과 만나요. 그리고 후안 집으로 바로 가고요. 거기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1년 동안 온라인에서만 사랑을 나누다가 실제로 봤으니 말해 뭐합니까? 둘은요 이리저리 여행 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걸 그녀 자신의 SNS에 다 올리고 가족들한테 자랑도 엄청 했죠. 후안이 너무 잘해준대. 잘 지내고 있대. 그렇게 가족들 역시 걱정을 놓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 정도 지난 11월 7일 가족들은 이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블랑카 핸드폰이 꺼져 있네? 페이스북 업로드도 이때부터 안 해.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뭐지? 조카 칼라는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SNS로 계속 메시지 보냈습니다. 이모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핸드폰이 왜 꺼져 있어?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확인도 안 하고 답도 없고 그러니까 칼라가 후안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조카인 칼라가 일찌감치 우리 이모 남자친구라고 후안을 SNS 팔로우 하고 있었거든요. 메시지 보낸 거예요. 우리 이모 왜 연락이 안 되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후안에게 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이 후안의 SNS를 들어가게 됐는데 어라? 후안 SNS에 올려져 있던 블랑카의 사진들이 다 지워져 있네? 뭐지? 여기서 후안은요 블랑카를 찾는 조카 칼라의 메시지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도 블랑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나랑 같이 지내는 게 지루하다면서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 그 후에 나도 그녀 소식을 듣지 못했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리마 공항에서 멕시코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샀다는 얘긴 내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신호가 안 잡힐 수도 있어. 가족들도 그녀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 나도 너무 걱정되기 시작하네. 나한테 혹시나 연락 오면 내가 바로 알려줄게. 그런데 이런 후안의 말 칼라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이모 나한테까지 아무 말도 없이 잠수 탈 여자가 아니거든. 후안 말대로라면 벌써 멕시코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순간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우리 이모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이 조카 칼라가 경찰에 실종 신고하고요. 페루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도 연락. 동시에 SNS에 그녀를 찾는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멕시코 대사관 역시 이 실종 사건 무시하지 않아요. 페루 경찰과 공조해서 수색을 시작합니다. 2022년 11월 13일 블랑카가 미스테리하게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알아낸 건 후안의 말과 달리 그녀 비행기에 탑승한 기록이 없다는 것, 즉 페루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후안 이 새끼가 블랑카를 어떻게 했네. 이에 조카 칼라는요 답답하니까 SNS에 이모를 찾아달라고 하면서 후안의 사진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집중이 후안에게 쏠려요. 네가 죽였지? 하지만 후안은 철저히 반격에 들어갑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난 블랑카의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 억울하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과 후안이 실랑이 하던 이때 공포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페루 어부 몇 명이 우아초 지역의 한 해변가에서 사람 손을 발견한 거예요. 놀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 그런데 여기서 팩트.
손은 있는데 지문이 없어. 의도적인 건진 모르겠지만 지문이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손가락에 있는 은반지 하나. 그런데 이 은반지도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냥 흔히 파는 반지인 거예요. 그래서 추적이 안 돼. 경찰은 곧이어 해변 부근을 대대적으로 수색합니다. 그 결과 머리 하나가 발견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팩트. 머리, 얼굴 앞면이 다 뜯겨져 있네. 눈도 없고 코도 잘려져 있고 육안으로 누군지 모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독한 새끼인 겁니다. 이틀 후 똑같은 해변가에서 사람의 팔과 신체 부위가 또 발견됩니다. 또다시 4일 정도 지나 더 많은 신체 부위가 해변가에서 발견돼요. 법의학자는 발견된 모든 신체 부위를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중년 여성이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확인되는데, 아니 어찌 발견된 신체 부위들마다 어떻게 장기들이 하나도 없냐? 피해자의 모든 장기, 내장이 적출돼 없는 거예요. 그 신체 절단된 면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놈 토막 기술이 장난이 아니야. 살인자는 그야말로 미친놈이구나. 바로 이 장기 없는 신체 페루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떠오른 거예요. 누가? 실종 상태인 블랑카가. 기가 막히게 블랑카가 연락 두절된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해변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경찰 블랑카의 가족들 DNA와 발견된 신체 DNA 비교 들어가요. 결과는 역시나 블랑카였습니다. 그럼 누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구겠습니까? 후안 이 새끼지. 우선 이놈은요, 블랑카가 페루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의대생이죠. 해부, 어색하지 않아. 실제 그는요, 블랑카가 실종된 이후 자기 SNS에 해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인간이었대요. 와, 경찰은요 바로 후안의 집 수색 들어갑니다. 그 집 안에서 3개의 큰 캐리어 발견. 그 캐리어 안에서 작은 멕시코 국기와 여성 옷들을 발견해요. 그 외 특이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깔끔해. 피 같은 것도 없고. 하지만 이렇다 해서 넘어갈 경찰이 아니죠. 바로 루미놀 검사 들어갑니다. 봤더니 와우, 안방 침대 매트리스와 주방 그리고 욕실 그리고 세탁실에 대량의 핏자국이. 와, 집에서 죽였네. 바로 후안 체포합니다. 혐의는 살인과 불법 장기 매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는 억울하다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블랑카?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집 노트북과 핸드폰 안에서 블랑카와 나눈 채팅 기록 다 나옵니다. 그런데 모르긴 뭘 몰라. 거짓말을 왜 한 걸까요? 거기다 그는 블랑카, 그녀? 우리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왈, 블랑카와 후안 둘이 여기서 산지 석 달이 넘었다고. 목격자가 뻔히 있는데 둘이 부부처럼 사이가 좋아 보였다고. 참나, 들통날 거짓말을 왜 자꾸 하는 거야?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증거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재판만이 남겨진 상황.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페루의 법은요, 이 살인사건을 두 가지로 분류한대요. 하나는 평범한 살인사건, 또 하나는 페미니시디오 범죄. 이게 뭐냐면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범죄를 말합니다. 평범한 살인사건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범죄가 훨씬 더 엄격하대요. 일반 살인사건의 경우, 가중사유가 없는 경우 형량은 보통 15년에서 25년. 하지만 페미니시디오 범죄 같은 경우엔 최소 25년부터 시작이 된대요. 25년에서 종신형까지. 그렇다면 어떻게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범죄라는 걸 입증해야 할까? 이게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여성 혐오, 성차별, 여성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 혹은 가정폭력 등
이런 게 있었는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후안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왈, 그냥 자기 살기 위한 쇼다. 거기다 그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요. 블랑카? 모르는 여자다 라고 했다가 증거들이 나오니까 사실 연인은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였다. 그런데 연인 사이였다는 것까지 증거가 나오니까 또다시 말을 바꿔요. 사실 연인 사이로 잠깐 지냈는데 그녀가 날 싫어했다. 그래서 날 떠났다. 후안은요, 필사적으로 이 살인을 일반 살인사건의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죗값을 덜 받으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살해했다 라고 되면 안 되거든. 그는 사건의 그날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억울하다 하면서 거짓말만 해댔지. 추정했을 때 그녀는 페루로 넘어와서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 후안과의 관계도 나날이 안 좋아졌겠죠.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다 쓴 후에 후안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엄청 작은 생활비만을 줬대요. 엄청 작은 소량의 생활비. 이 돈으로는 페루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 비행기표 살 돈이 안 돼. 11월 6일 후안과 블랑카 마지막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 SNS 업로드도 가족들과의 연락도 모든 연락이 끊겼어요. 즉 이날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11월 7일 후안은 자기 핸드폰 플러스 블랑카의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40분경 한 친구와 한 가게에 들러 탄산수, 담배, 과자, 그리고 쓰레기 봉투 8개를 사요. 다음날 11월 8일 그는 또 다른 가게에 들러 표백제와 소독제를 대량으로 삽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고 들어간 이후에 수업에도 안 가고요. 집안에서 뭘 하는지 아예 나오질 않아요. 다음날 11월 9일 큰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근처 백사장으로 가요. 공교롭게도 이 같은 날 해변에서 블랑카 그녀의 손과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토막난 절단면들 너무 매끄러웠어요. 전문가의 솜씨. 후안 의대생이었죠. 경찰은 후안의 집안에서 발견된 혈흔 그리고 머리카락 검사 들어갑니다. 누구 거? 블랑카 거.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뭐야, 후안 이 새끼 이혼남이었네. 자식까지 둘이나 있는 남자야. 그런데 이 이혼 사유가 대박이에요. 전처와 이혼한 이후 신체적, 심리적으로 가해진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 결론은 2023년 9월 12일 살인 혐의 유죄 판결 35년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사건 마무리가 되나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풀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 둘이 싸우다가 죽였다고 쳐요. 그런데 장기는 왜 다 빼내? 그 장기들 다 어떻게 했는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이게 첫 번째 범행은 맞아? 혹시 그가 블랑카 그녀를 죽인 이유가 분노, 화가 나서가 아닌 장기 매매 때문 아니야? 후안 뒤에 장기 불법 거래 범죄 조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후안이 공부하던 대학 교수는 공개적으로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후안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후안 분명히 장기 매매 조직의 일원일 거라고. 경찰도 이 부분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후안의 친남동생부터 쓰레기 봉투 8개를 샀잖아요. 그거 살 때 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그 친구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증거가 없어 별다르게 조치를 취하진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며 기분 좋게 사랑하는 사람과 새 시작을 기대하며 모든 걸 버리고 페루로 떠났던 그녀. 단 3, 4개월 만에 모든 장기가 사라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친해져 만나 연인이 되는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도 많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또한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니 늘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